피할 수 없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사상 초유의 부동산 공급 절벽과 맞물리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웰타워라는 거대한 독점적 해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죠. 이번 분석에서는 시니어 하우징 시장에서 말 그대로 압도적인 초과 수익을 쓸어담고 있는 웰타워의 알파 전략을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투자 플레이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인구 통계학적 해일이 역사적인 부동산 공급 절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거대한 수급 불균형이 웰타워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를 창출하는 아주 완벽한 구조적 독점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죠. 오늘 살펴볼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거시적인 공급 절벽 이슈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 구조로의 진화, WBS라는 독보적인 데이터 해자, 그리고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분석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당장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투자 체크리스트까지 쫙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건 이 시장 판도를 쥐고 흔드는 부인할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힘, 바로 공급 절벽입니다. 2026년 이후에 닥쳐올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진입하면서 80세 이상 인구는 매년 4%에서 8%씩 그야말로 폭증하는데요. 반면에 시니어 하우징 재고 증가율은 고금리랑 미친 듯이 뛴 공사비 때문에 겨우 1% 밑에 머무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매년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완벽한 구조적 공급 부족 환경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웰타워는 이 극심한 공급 부족 상황을 어떻게 자기들만의 폭발적인 수익으로 쏙 뽑아먹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사업 구조의 진화에 있습니다. 웰타워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아셔야 해요. 과거에는 니치 회사들이 주로 NNN, 그러니까 트리플렛이라는 고정 임대료만 받는 되게 방어적인 모델을 썼습니다. 그냥 매달 꼬박꼬박 월세만 받는 건물주였죠. 그런데 웰타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운영 수익을 직접 공유하는 공격적인 RDI 구조로 넘어갔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마진을 온전히 다 가져가는 구조로 판을 바꾼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급 부족으로 입주율이랑 임대료가 막 치솟고 있잖아요. 이럴 때 예전처럼 고정 월세만 받는 NNN 자산은 기껏해야 3%에서 5% 정도밖에 성장을 못합니다. 하지만 마진 레버리지를 100% 흡수하는 R&D에야, 즉 SHOP 포트폴리오는 이 상승분을 폭발적인 영업이익으로 고스란히 끌어옵니다. 한마디로 수익의 천장을 아예 뚫어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이익을 온전히 다 가져가는 구조는 철저한 비용 통제가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웰타워만의 진짜 압도적인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WBS라는 웰타워 독점 데이터 플랫폼인데요.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마치 집안 온도나 전기세를 알아서 척척 조절해주는 초정밀 AI 스마트홈을 상상해보세요. WBS가 딱 그런 역할을 합니다. 1000만 개가 넘는 마이크로 마켓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쫙 분석해서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즉각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불필요한 인력 배치는 쏙쏙 골라내서 요양보호사 인건비 누수를 마치 외과 수술하듯이 아주 정밀하게 차단해버리는 거죠. 웰타워의 경제적 해자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핵심만 짚어보죠. 일단 정부 지원금에 기대는 게 아니라 100% 자비로 결제하는 프라이빗페이 기반의 고소득층을 콕 집어서 타겟팅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가격 결정력이 나오고요. 여기에 지역을 꽉 잡고 있는 운영 강자들의 노하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WBS 시스템이 결합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익은 5% 넘게 쭉쭉 오르는데 비용 증가는 2% 밑으로 꽁꽁 묶어버리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마진 스프레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웰타워가 자사의 숍 자산에서 동일 매장 기준 영업이익, 즉 NOI를 무려 13분기 연속으로 2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는 뜻입니다. 이건 경쟁사들이 감히 따라할 엄두조차 못 내는 정말 독보적인 퍼포먼스거든요. 이렇게 눈부신 운영 성과를 내고 있다면 당연히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목도 커져야겠죠? 자본 배분과 FFO의 성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리츠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짚고 넘어가자면 리츠의 진짜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냥 순이익보다 이 FFO라는 지표를 보셔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같은 서류상의 손실을 빼고 회사가 주머니에 꽂아 넣은 진짜 현금이익이 얼마냐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배당 여력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죠.
실제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웰타워는 시장에 나온 우량 자산들을 무려 110억 달러어치나 아주 공격적으로 사들였습니다. 단순히 비싸게 산 게 아니라 운영이 좀 부진한 자산에 싸게 주워 담아서 거기에 WBS 플랫폼을 싹 얹어 가치를 폭발시키는 밸류에드 전략을 쓴 거죠. 이런 기가 막힌 자본 배분 덕분에 2026년 주당 FFO가 무려 16%나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제적 투자가 주당 이익 성장을 어떻게 하드캐리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전체적인 흐름을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 5단계 논리 흐름을 머릿속에 스냅샷처럼 찍어두세요. 구조적 공급 부족이 임대료 상승을 끌어올리고 그걸 리에다 구조가 쫙 흡수합니다. 그리고 새어나갈 뻔한 비용은 WBS가 탄탄하게 막아주죠. 그 결과가 뭘까요? 맞습니다. 주주를 위한 거대한 현금 이익과 배당 성장으로 이어지는 아주 완벽한 선순환 고리인 겁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도 바보가 아니죠. 이 엄청난 성장 엔진을 벌써 눈치챘습니다. 그럼 현재 꽤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과연 정당한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라이벌인 벤타스와 직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웰타워가 현재 PEFFO 34배라는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2026년 예상 성장률을 보면 벤타스의 2배인 16%에 달하거든요. 과거에 데이터 센터 리츠들이 AI 붐 초창기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웰타워 역시 다가올 실버 경제 시대의 독점적인 핵심 인프라로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주분들이 가장 설레할 만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아주 넉넉한 현금 활주로인데요. 웰타워는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의 절반도 채 안 되는 금액만 배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50% 미만이라는 뜻이죠. 압도적인 유기적 성장에 탄탄한 재무 체력까지 받쳐주니까 향후 3년 동안은 배당금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강력한 여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렸는데요.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여러분의 계좌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투자 체크리스트로 바꿔보겠습니다. 거시적인 환경이 웰타워 편인지 확인하려면 무조건 이 세 가지 지표를 체크하세요. 첫째, 입주율이 90%를 돌파해 상승 중인지. 둘째, 임대료 성장률이 4%에서 6% 이상 짱짱하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셋째, 신규 건설 비중이 전체 재고의 2% 미만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지. 이 기준선들이 지켜진다면 지금 시장 판도가 여전히 웰타워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게 언제나 저울질이잖아요. WBS 시스템과 밸류 애드 전략이 웰타워를 하드캐리하는 강력한 촉매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알고리즘에 너무 의존하다가 생기는 시스템 오류나 국지적인 가격 책정 미스 혹은 갑작스런 주가 변동성 같은 이면에 도사린 리스크 요인들도 당연히 균열 있게 모니터링 하셔야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일간, 주간 체크리스트입니다. 자본 조달 비용의 척도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움직임은 기본으로 추적하시고요.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동일 매장 영업이익이 20%대 성장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수익 증가율과 비용 증가율 사이의 그 마진 스프레드가 계속 쫙쫙 벌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자가 깊어도 약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리스크도 대비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웰타워가 싼 값에 사들인 밸류에드 자산들이 생각보다 정상화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대료 올리는 속도보다 요양보호사 인건비 오르는 속도가 더 가팔라져서 마진을 깎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펀더멘털 훼손 가능성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이 극심한 공급 부족 사태가 최고조를 찍고 난 이후에도 과연 웰타워의 그 진화된 데이터 플랫폼과 파트너십 모델이 장기적인 초과 수익을 계속해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